일단 그 장관 개인 입장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인간 김민덕 입장을 얘기하면요. 저는 보유세 들려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유세가 낮은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취득, 보유, 양도 이런 3대 이런 측면에서 지방세까지 포함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요. 여러 가지 학습 효과가 있어서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은 사실이고요. 단도직입적으로 보유세 인상합니까? 안 합니까? 아직은 예. 명확하게 하기는 좀. 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죠. 정부가 이번에는요. 세금을 만지작만지작합니다. 보유세 개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에서도 의견이 좀 엇갈리고는 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가 부동산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관련 세제 개편 가능성을 시사를 한 건데요. 근데 원래 이 세금, 보유세 얘기가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한다라면서 장관이 한번 운을 띄웠고 그다음에 또 쑥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뭐 이거 검토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부총리가 본격적으로 공개적으로 또 얘기를 했습니다. 간본 건가요 지금까지? 그런 면도 뭐 어느 정도는 있겠죠. 왜냐하면 세제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그렇죠. 부동산 반발이 클 수 중에 하나이기 있으니까요.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반발이 클 수 있죠. 하지만 지금 전반적인 기조는 일단 정부 사이드에서는 보유세를 강화하는 기조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죠. 지난 11호 부동산 대책에서 세제 부분은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세제 부분을 합리화하겠다. 그리고 이에 따라 보유세나 거래세를 조정할 부분을 이제 검토하겠다. 이제 방향성 자체는 밝힌 바 있고 이어서 이제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제 경제수장인데 좀 더 구체화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럼 방향은 맞았던 거네요. 그쪽으로 가는 거였네요. 점차 원래.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는 거고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거는 명확하게 이제 방향이 그러면 이재명 정부에서 보유세 강화는 어떤 식으로 될 거냐. 예를 들어서 보유세 강화가 응능부담 원칙에 맞다라는 거. 제가 좀 눈여겨본 거는 50억 원짜리 주택 비율을 한 게 있어요. 집값이 50억 원의 경우 1년에 5천만 원씩 보유세를 내야 된다라는 부담. 이렇게 하면 집을 팔지 않겠냐. 그리고 5억 원짜리 집 세 채를 갖고 있는 것과 50억 원짜리 집 한 채를 들고 있는 것을 비교를 하면서 이거는 사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방향성도 보여준 것이죠. 똘똘하지는 않더라도 저같이 그냥 사는 집 하나 있는 사람들은 이 없던 보유세가 부담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 기준선을 어디로 정하는지가 아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종합부동산세를 예로 든다면 기존에 강화된 점은 다주택자를 초점으로 맞췄다면 그 다주택자가 중부세가 강화가 되니까 똘똘한 한 채 쪽으로 수요가 옮겨왔고 이제 지금 정부에서는 보유세를 강화한다면 똘똘한 한 채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런 흐름은 일깨워지고 있는 거죠. 똘똘한 한 채만 가지고 다 이 집 많이 사지 마라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젠 똘똘한 한 채가 타겟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부동산 세제 손질이 시장 혼란을 오히려 키울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제기한 겁니다. 대책 없는 부동산 대책으로 온 국민이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한마디로 부동산 테러입니다. 부동산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에서 출발한 어설픈 대책은 문재인 정권의 흑역사를 그대로 따라가며 대실패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갈라치는 정책, 민간 공급을 가로막는 반시장적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대책을 두고 반시장적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까 앞서서 부동산 테러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물론 뭐 명암이 있겠죠. 집값을 잡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을 테고 하지만 또 집값을 잡기 위해서 좀 희생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실수요자들 그리고 투기의 목적이 없는 사람들도 세금의 부담을 지게 되지 않겠냐. 그리고 시장이 이걸 과연 받아들이겠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투기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춘 지금 민주당 이재명 정부의 시장 규제 정책이 결국에는
주거 불안이라든지 아니면 거래 절벽, 경기 위축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기저에 깔고 있는 건데 네. 역대 보면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확실히 방향성이 뚜렷하게 엇갈렸죠. 네. 그걸 딱 알 수 있는 게 세제, 종부세 아니겠습니까? 네. 노무현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새로 신설이 됐고 네. 강화가 됐죠. 그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는 굉장히 완화가 됐고 네. 문재인 정부 들어 다시 강화됐고 네.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완화됐고 지금 이재명 정부로 들어왔는데 강화될 움직임으로 가고 있는 네. 상황인 거죠. 명확하게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명암은 분명히 있겠지만 종부세, 전반적인 보유세가 강화되는 차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들, 네. 실수요자들의 피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밀하게 가다듬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고 지금 장동욱 대표는 그런 부분까지도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정작 민주당 내에서는요, 이 보유세 관련해서 논의한 바가 없다라면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는 오히려 우리 공식적으로 논의 안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공식적인 입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말씀드리면 너무 빨리 나갑니다. 지금 일이. 보유세나 관련 세제로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정책은 자제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보유세 방향성까지 정하고 구체적인 시기까지, 세제 개편 시기까지 지금 언급하고 있는 상황에 여당에서는 저렇게 너무 빠르다, 아직 논의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 여러분은 뭐가 드세요? 자, 세금은 반발이 크다고 이야기를 했죠. 내년 지방선거 있습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국회의원들은 이 표를 의식해서 아직까지는 저렇게 구체적으로 힘을 싣거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지배적입니다. 자, 한편 정부는요, 11호 부동산 대책 이후에 규제 시행 전에, 자, 이제 규제가 곧 시행되죠. 그 직전에 막차 거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일시적으로 거래가 폭증하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현장 반응 보시죠. 평상시에는 매도 문의, 매수 문의가 한 건 정도 있을동 말동인데 하루에 한 3건, 4건 문의 전화는 계속 오고 있었어요. 심지어 연휴 때도 계속 연락이 오고 있었어요. 전 지역이 다 이렇게 묶여버렸다는 게 어느 정도 유례가 없었으니까 시장에 미칠 영향은 확실히 클 거예요. 요즘 갭 투자 5일장이다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거래가 폭증을 했다고 하는데 갭 투자 5일장이 뭡니까? 20일부터 지난번 11호 대책에 포함된 토지거래 허가구역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으로 확대되는 거 20일부터 적용돼요. 네. 네, 오늘부터 적용되죠. 그러니까 그 전에 토제 지정되기 전에 토제 그 구역 아닌 곳에서는 소위 말해 갭 투자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빨리 갭 투자로 매매하자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지난 주말, 정확히 얘기하면 10월 15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주말까지 5일, 5일 동안. 그래서 5일장이군요. 갭 투자 5일장. 정부가 열어줬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 거고. 네. 뭐 워낙 이제 마음 급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매물 제대로 보지도 않고 일단 계약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고요. 네. 또 수요가 이렇게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집중되다 보면 역시 가격엔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불과 이번 계약에 웃돈이 더 5천만 원에서 뭐 1억 원까지 붙는 매물들도 그냥 계약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막판 마지막 갭 투자입니다. 빨리 올라타세요. 막 이러면서 프리미엄이 막 붙는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앞서 서울시에서도 토제 잠깐 풀었을 때 그때 거래 폭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6.27 대출 규제 나왔을 때도 정말 강력한 대출 규제라고 했는데도 한 3주 잠잠하다가 그 뒤로 이제 스멀스멀 다시 매수 심리가 살아났고, 이번에 11호 대책 시행되기 전에 이렇게 단기간에 거래하려는 분들이 몰린 거 보면 사실 서울 수도권의 주택을 매수하려는 수요가 너무나 강력하다는 게 저희가 반복해서 확인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11호 이 대책이 더 강력하게 나온다고 하지만 과연 이 수요를 진정시킬 수 있을까? 이게 진정시키는 게 아니라 강제로 이제 누를 뿐이지 누르는 건 언제든 TO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고 한 건데 오히려 지금 막차 수요가 급증하는 그런 뭐 일시적인 현상이겠지만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지금 세제 개편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있지만 대출을 또 조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출 절벽, 특히 연말에는 돈 쓸 일도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내년에 이사하기 위한 어떤 자금 마련, 그리고 연말 대출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대출 절벽이다. 네. 지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지금 이미 사실 올해 들어와서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은행들의 대출 총량을 지금 절반 수준으로 다 네. 억제해 놨어요. 은행들이 이거 지키지 않으면요 내년에 페널티 받습니다. 아하. 그래서 좋든 싫든 각 지점에 대출 총량 한도 제한하고 있고요. 아예 상담조차 안 하는 것도 요즘에 많이 있다고 하죠. 그리고 이번에 11호 대책에서는 서울 진지역 규제 지역으로 묶어놓으면서 자동적으로 도입되는 대출 규제들 많이 있습니다. 뭐 LTV 같은 경우도 세계 최초 주택 구입자들에게도 LTV 한도 깎이게 네. 되는 이런 현상들. 그래서 선의 피해자들이 결국에는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과연 이 강력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시장을 잠재울 수 있을지, 이 투기 수요를 잡을 수 있을지 이제 막 시작입니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